황당 실업급여라. 헉 월급보다 많다. 이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표가 이렇게 나와서 발표되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최저임금 근로자 소득 대체율입니다. 무슨 말이냐?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실업자가 됐을 때 실업급여, 구직급여라고도 이야기하죠. 구직급여를 받는 액수를 말하는데 이게 113%예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되기 전에 100%를 받았다면 실업자가 돼서 받는 거는 113%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충격적이죠. 진짜 충격적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최저임금이 결국 말입니다. 실업급여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현실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이거 발표 안 했습니다. 이거 발표 안 했어요. 실제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평균임금 근로자 같은 경우는 소득 대체율을 60%로 잡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실업이 되면 이 구직을 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4개월이죠. 전에 받던 월급의 60%를 준다는 거예요. 60%. 기존 임금이 100%라면 그중에 60%만 구직급여 내지는 실업급여라고 하죠. 실업급여로 준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말입니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사람들은 훨씬 더 늘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늘어난다. 113%로. 왜 늘어날까요? 늘어나는 이유가 있겠죠.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보면 재직시, 실직시가 있는데 재직시에는 월급이 189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직을 하니까 236만 원을 받아요.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시다시피 재직 시에는 주 6일로 포함이 됩니다. 주 6일로 모든 월급이 계산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주 6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말입니다. 실업급여는요. 주 6일이 아니라 주 7일로 계산이 돼요. 주 7일. 하하하하. 웃기죠. 주 7일로 계산됩니다. 주 7일로 계산이 되니까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실직이 됐는데도. 게다가 말입니다. 더 심각한 거 여기에 또 있습니다. 이게 하한선이라는 게 있어요. 하한선. 쉽게 말하면 최저임금의 80%를 구직급여 하한선으로 정해놨습니다. 최저임금의 80%. 그럼 어떻게 될까요? 최저임금의 80%까지가 하한선이니까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80%까지 받는 데다가 여기에다가 쉽게 말하면 주 7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월급보다 많아지는 겁니다. 주 7일로.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진짜 심각하다. 우리는 시급으로 계산하잖아요. 월급으로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직을 한 사람과 실직한 사람의 월급 차이가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게 월급이 더 나아요. 그러니 모랄 해저들은 당연하겠죠. 몇 달, 6달 알바하고 그리고 4개월 동안 퇴직하고 나서 실업급여 받는 겁니다. 그럼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 실업급여 받아서 생활하는 게 더 쏠쏠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 모랄 해저드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고용보험 적자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워낙 퍼주기 좋아해서 말입니다. 2017년엔 6,755억 원의 흑자였지만 지금 5년간 누적 적자가 16조 1,713억 원입니다. 16조. 엄청나죠.
2020년에는 5조 3,292억 원이었고요. 2021년에는 5조 7,092억 원. 2022년은요. 2조 2,370억 원입니다. 이것도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거들난다는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어요. 그죠? 저도 많이 했고요. 현실이 되었던 거예요. 현실이. 그만큼 말입니다.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쳐들게 만든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핵심이 이거잖아요. 지급액이 50%, 60%로 올렸잖아요. 평균 임금을. 그런데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이 60%를 말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기간도 늘렸어요. 240일에서 270일까지. 이게 뭐 장난 아니게 늘렸죠. 270일이니까 이게 270일을 계산해 보자고요. 한 달에 30일이면 270일이면 얼마나 받습니까? 이게 결국 이게 뭐 3개월이 되는 4개월이 되네. 4개월. 4,7이 28이잖아요. 그죠? 4개월이 됩니다. 4개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심각하다.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합니다. 이게 여러분 4개월 동안 이렇게 받는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모랄 해저도 당연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고용보험을 이렇게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정수급도 엄청나게 일어나죠. 부정수급도. 지금 2021년 대비 2022년에 부정수급 일어나는 거 보세요. 사업주하고 공모해서 하는 게 2021년에는 3억 4,400만 원이었다면 2022년은 11억 8,400만 원. 브로커가 개입하는 것도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5인 이상 공모한 것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러니 실업급여는 그야말로 박살나는 거고요. 실업급여가 박살나면 세금으로 메꿔야 되잖아요. 세금 보세요. 세금. 2020년부터 엄청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나라 경제를 진짜 망쳤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돈을 많이 줘서 망쳤다. 뭐 그것도 하나의 어떤 사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게 일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능력, 일하고 싶은 마음 이것을 죽였다는 사실. 좀 쉽게 말하면 근로의욕을 감퇴시켰다는 사실이. 이것은 말입니다. 국가 100년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독자나 다름없어요.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 게임 중독자 어떻게 됩니까? 다 인생이 망가집니다. 지금 실업급여를 6개월 일하고 4개월 타먹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재정 중독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중독이 되면 뭐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나라가 힘들어집니다. 나라가. 저는 그것이 결국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가 무너진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 참 안타깝죠. 그러니 5년간 국가에서 우리 세금으로 지원한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3조 4,760억 원이나 지원했습니다. 3조 4,760억 원. 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정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경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시죠?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바로 이러한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서 대한민국의 본연의 이야기, 건명과 성실 그리고 솔선수범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결국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